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책임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이 6월 모의평가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 밖에서 수능 문제를 내지 말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인데 이 원장은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교과과정 외 출제로 평가원이 감사까지 받게 되자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을 5달 앞두고 대입정책을 맡은 교육부 책임자가 교체되고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장까지 사퇴하는 초대형 변수에 수험가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교과과정 밖 출제로 비판받아온 킬러 문항을 반드시 없애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거듭 확인되면서 대입 전략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킬러 문항들을 없애도 전반적인 난이도는 조절할 수 있지만 상위권에선 수능 등급 간 점수차가 촘촘해져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요즘 수능이 점점 쉬워지고 있는데 변별력도 떨어지고 갑자기 제도를 바꾸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쉬워진다고 하면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랑 그럼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수능에서 지켜온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그 흐름을 제 생각에는 좀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근데 이거를 5개월 전에 발표한 게 좀 부담으로 다가왔고. 킬러 문항 배제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과거 교과부 장관 당시 유일하게 그것도 3년 연속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당시 EBS 연계율을 70%로 올리면서 물수능 꼬리표도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변별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고 학업 성취도도 강화하는 데다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존치반침 역시 사교육 시장을 달굴 수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틀 안에서 수능 문제를 내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이 교육 관련 당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능을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이른바 물수능 논란이 일자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당정은 우선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위해 출제하는 이른바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으로 보고 수능에서 배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에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다만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규제와 함께 공교육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특히 대형 입시 학원의 거짓, 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을 흡수할 방안으로는 EBS와 방과 후 자율수강권 지원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막고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의 내실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당정은 특히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해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학교 지위를 유지시켜주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 당정 협의에 참석한 여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발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반박하며 정부 방침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대학 입시가 갖는 사회 악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입시 제도의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정부는 당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학부모 의견 등을 반영해 내일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오는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킬러 문항, 수능 본 지 오래된 분들은 이게 뭐지? 궁금하실 겁니다. 상대평가인 수능에서 변별력을 두기 위해 출제된 초고난도 문제를 이른 말인데요. 가뜩이나 부족한 시험 시간, 맞힐지 틀릴지 모르는 문제에 매달려야 하는 수험생의 좌절감을 반영하는 듯한 용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자기 자본 비율 개념을 담은 지문을 읽고 직접 계산하는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출제된 영역은 사회탐구의 경제가 아니고요, 국어입니다. 지난해 나온 기초대사량과 체중 증가율의 관계를 다루는 한 물리학 법칙 문제 또한 국어 영역의 대표적인 킬러 문항으로 꼽힙니다. 두 문항의 당시 정답률 각각 28%, 15%로 알려졌는데요. 이외 다른 영역에서는 정답률 2%대 문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상적으로 풀이를 하면 뭐 연습장 서너 페이지 나온다. 현재 수능 자체가 문항수는 많고 풀이 시험 시간은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문항을 풀고 어려운 문항은 최대한 좀 숙고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화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풀면서 풀이 시간도 단축시키는 이런 전략들을 사용하는 거죠. 잘 읽으면 풀지 못할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을 줄이려면 사교육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 이 때문에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문적으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풀 수가 있다. 지문 해석 능력과 무관한 문제들을 국어 영역에서 짧은 시간에 해결하도록 하는 건 잘못됐다는 일갈도 있었는데요. 그래서겠죠. 당정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배경일 겁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그나마 덜 어려운 준킬러 문항이 등장할 거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학생 간 변별력을 둬야만 하는 제도가 남아있는 이상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최상위권의 변별력의 문제는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러한 최상위권의 변별력 기론의 문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문제들이 바뀌어진 거죠. 앞으로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또 학생들은 적응을 해야 되는 또 적응의 어떤 그 시점이라든지 또는 그런 또 문항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또 부담도 지금 동시에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발표된 지침에 수험생에 이어 일선 교육계에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 발표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이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신뢰를 높이려면 수능에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교육의 그 학습 과정이나 이런 것보다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공교육 범위 내에서 수능이 출제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업자들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어서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만 합니다. 수능의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하게 따지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킬러 문항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겠느냐라고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교육계 혼란이 일부 사교육업자들의 주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에서는 지금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됐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이잖아요. 네, 저는 핵심은 킬러 문항을 빼냐 마냐의 문제보다도 그거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다만 수능이 이제 5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와서 터트리는 정부 세상 어디 있습니까? 수능이라는 건 그래서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하는 아주 중대사고, 당일날은 비행기도 안 띄울 정도의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위치에 있는 대통령께서 이번 모의고사부터 킬러 문항 배제해라. 아니, 이렇게 하면 그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시험이 쉽게 나오는 거야 아니면 어렵게 나오는 거야,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이 교육부 장관의 말 한마디 또는 대통령실의 말, 이걸로 교육 정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 오랫동안 교육 우리 입시에서
입시 출제 기본이 뭡니까? 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은 그렇죠. 할 수 있는 이게 공교육의 정상화. 오랫동안 여야가 항상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든 야든 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조대로 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 킬러 문항이라는 거, 이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항인데, 네. 자, 이 변별력을 높이는 이 문항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은 네. 변별력을 높이는 순 기능보다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역기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킬러 문항의 존폐 여부보다도 왜 5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발표를 했느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은 뭐 저 대통령실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네. 올 3월부터 이미 계속해서 이제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원래 공약이었어요. 예. 공약 사항이었으면은 이걸 이행하도록 교육부가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 것이죠.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박대출 정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수사 등 대입제도 전문가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거는 예. 이제 비전문가라고 대통령을 공격하니까 이제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국민들께서 최소한 이 교육제도, 입시제도에서는 다들 전문가이십니다. 나름대로 예. 해법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은 또 거기서 여러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께서도 본인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이 있고 입시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입시에 대한 이 정책을 전문가만 해야 된다라면은 대통령은 왜 예. 있습니까? 장관은 네. 왜 있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는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대통령인 것이죠. 네, 그렇게 윤석열 얘기한 대통령, 것을 그걸 대통령도 비전문가가 했다. 할 말을 할 수 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입시에 대한 철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이제 윤 대통령께서는 입시를 경험하신 지가 일단 너무 오래됐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자녀가 있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더 각계각층, 학부모, 학생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을 좀 더 많이 듣고 수기 과정을 거쳐서 숙성된 정책 결과를 내놓으셔야 됐었고, 네. 단순히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 공약들을 밀고 나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네. 그러나 교육과 특히 수능은 그렇게 대통령의 공약으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교육 분야는 백년제 대계라는 말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 여야를 떠나서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로 이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이게 대통령의 개인 의견이란 뜻인가? 아니,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요, 모든 국정 전반에 있는 정책들을 다 총집합시켜서 가장 정수가 되는 말을 대통령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이거는 개인 의견인가? 이거는 정책 사항인가? 이런 거 판단해야 됩니까? 네. 자, 이 부분 제가 한 말씀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자, 킬러 문항을 출제 제한하는 것은 우리 당의 공약이었습니다. 자, 킬러 문항 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이기도 했죠. 예. 공약을 만들 때 민주당은 그냥 후보의 개인 생각에 따라서 만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공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자, 여와 야가 공히 킬러 문항 출제 제한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사교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박강원 대표가 얘기한 건 뭡니까? 이거 없앤다고 해가지고 사교육이 없어지겠느냐?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죠. 여야가 다 같이 여러 가지 사교육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킬러 문항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네. 없애야 되겠다라고 예. 공통으로 공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라도 먼저 해야지요, 당연히. 예.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환영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작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것인데 그게 실행이 안 됐고,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그거를 지적해서 바로잡아야 하니 그렇죠. 이번에 얘기한 거다, 네. 이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요, 비공개 자리에서 장관 불러다 놓고 대통령께서 질책하고 바로잡으면 됩니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 5개월 앞둔 이 수능 준비생들에게 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해서 모두를 난처하게 만드냐는 네. 지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팩트를 말씀하세요. 말씀드려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이게 불거지게 된 것은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장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게 킬러 문항 예.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을 쉬운 수능 출제한다는 취지로 네. 약간 발언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발언해버리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대통령실에서 그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마치 혼선이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진 거죠. 그런데 보니까 감사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평가원장 이규민 원장이요. 물러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평가원장이 갑자기 이렇게 물러나면 괜찮나, 지금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뭐 한간에서는 평가원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을 해서 지금 23가 작년 3월에 취임했더라고요. 그러면 전 정부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을 임명을 한 거죠. 했군요. 예. 그런데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여가 야가 무슨 의미고 전 정부 현 정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예. 이것은 공무원 사회 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이러한 그 킬러 문항 배제를 주문을 했고 예. 그다음에 또 교육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도 평가원에서 지난번 모의고사 때 이게 제대로 반영 안 됐다. 그럼 당연히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근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여태까지 모의고사 평가를 가지고 사퇴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순서가요, 결국 평가원장 사퇴, 그리고 앞서서 교육부총리의 그 잘못도 지적하셨는데, 네. 또 교육부총리도 사임하겠다고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러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 네. 이 문제는 여야가 공이 지금 필요하다는 내용. 맞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꼭 교육 상임위 안에서만 논의할 것도 아니고요. 정부, 여야 그리고 교육계 다 같이 모여가지고 네.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사교육비를 좀 줄여달라는 목소리는 여야가 같이 내고 있고요. 같이 또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